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찍을 영상은 올디스 벗 구디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방울방울 그러기도 그렇고 현존하는 가장 작은 글러브들 중에서 제일 하드한 글러브 두 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둘 다 저한테 가공 의뢰가 들어온 거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BPG 시리즈, 얘는 BPG 3, 4 이루수용 모델 가공 끝난 거예요. 이거 끝 전체 교체까지 다 했던 거. 저번에 한번 영상에 출연했었어요. 이 당시 Z의 가죽은 정말 돌덩이 같은 느낌이었죠. 하드했어요. 네. 하지만 얘는 사용감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조작은 돼요. 얘는 그것보다 더 하드하다고 하면 했지 못하지 않은 엠마크 노스킵, 거기다가 3D 모델. 얘도 마찬가지로 품번 끝이 4로 끝나는 이루수용 얕은 글러브 두 개를 비교했어요. 얘는 신품이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얘도 가공이 끝난 거예요. 네. 이게 다예요. 안 움직여요. 힘 줘서 움직여봐야 이것밖에 안 돼. 이거 안 돼요. 네. 자, 얕은 글러브라는 게 뭐죠? 고가 낮아요. 고가 낮다. 즉 뭐죠? 팜 사이즈가 좁다. 바닥의 넓이는 둘 다 좁아요. 바닥이 넓다 뭐죠? 요 부분 바닥 폭 좁아요. 그럼 얕다는 뭐였죠? 깊다 얕다. 아랫벽의 깊이 얕아요. 두 개의 얕은 글러브예요. 어찌 보면 평행이론일 수도 있고, 이런 글러브를 접근하실 때 가장 주의점이 뭐냐면 하드함을 가지고 있어요. 즉 딱딱한 가죽이에요. 그 안에도 엄청 손가락들도 딱딱하고 다 딱딱해요. 그리고 얕고 넓어서 낑가지는 글러브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건 우와 하드하다고 착각하세요. 마찬가지 이 두 글러브도 입수고 풀르면 어느 정도 조작은 돼요. 근데 얘는 조작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분명히 길을 다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껏 오므려보고 이것밖에 안 돼요. 힘껏 잡는 식으로 잡으면 이거밖에 안 돼요. 자, 이거는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뭘 참고하시면 되냐면 자 222번 영상 참고하시면 제가 이 서건창 글러브를 가지고 얘도 얕은 글러브잖아요. 하지만 얘네들보다 깊어요. 얘가 깊다라는 거 뭐죠? 아랫벽의 깊이가 더 깊어요. 그래서 잘 물려요. 얘는. 네, 물었을 때도 얕긴 하지만 어느 정도 물리는. 그랬을 때 제가 요거 빼서 이렇게 잡을 때 낑가서 잡는다 그랬죠. 어찌 보면 이 글러브가 거의 2004년 5년도들 나왔을 때 제품들이에요. 지금부터 무려 거진 15, 6, 7년 전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야구가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야구들은 어떻게 했냐. 이런 거 가지고 야구를 했어요. 실제 시험을 썼고요. 현대 글러브들이 패턴이 좀 바뀐 게 농담으로 내가 공 잘 잡고 싶으세요? 외야 글러브 끼세요. 그 말씀이에요. 바로. 트렌드가 바뀌어간다라는 게 뭐냐. 예전에는 정말 이런 글러브 썼어요. 정말 오므려지지도 않고 우리 볼 찝는다고 뭐하냐면 이런 쉐이퍼 가지고 아우 아파요. 안 아플려면 어디 때려? 여기 때려야 돼. 그러면 찢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내가 공 잡는 위치가 어디냐. 검지중지 아래 요 사이에요.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가 볼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에다 공을 놓으면 상대적으로 공이 되게 위쪽으로 가 있죠. 왜? 바닥이 좁으니까. 어찌 보면 내야 글러브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수비를 한다. 즉 담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옮겨가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포지션별 글러브 선택해서 옛날에 이루수라고 하는 거 보면 진짜 60년대 야구 교재 막 번역한 것들 보면 60년대도 아니죠.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96년도에 도서관에 있던 유일한 그 책이 있었어요. 그걸 일본 옛날 책을 갖다가 이거 번역한 건데 거기서 보면 진짜 사파 정도의 수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방망이 관리법이 있었어요. 나무 방망이. 소뼈로 이렇게 문대래요. 소뼈로 방망이를.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예전 고시엔 야구 추억의 한국 야구보다 더 옛날 고시엔 때는 사실 알루미늄 금속 방망이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80년대 90년대 그 정도였을 거예요. 금속 방망이 전에는 다 나무 방망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 교재도 나무 방망이 나왔어요. 예전에 저 일본에서 오토산 고시엔 우승 멤버시긴 한데 그 당시에 우승하고 났을 때 막 일본도 똑같아요. 찌타타고 카퍼레이드 하는 사진도 있었고 흑백 사진으로. 다음에 시합을 뛰는데 헬멧이 없이 모자 쓰고 야구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신데. 네.
아무튼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 당시에 교재에 나오던 내용 중에 이루수를 선택할 때 팀에서 포지션 잡을 때 키가 작고 날쌘 그리고 글러브는 작게 쓰라고 말을 했어요. 왜? 빨리 빼서 던지는 것 때문에. 개투, 더블 플레이. 그리고 당연히 우타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루수들은 대시에서 빗 맞았을 때 대시에서 잘라먹어서 런닝스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요미우리 자이언츠 예전에 니시 선수인가 그 선수가 이제 유명한 이루수 이제 일본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선수도 되게 작게 썼었어요 글러브들을. 프로도 그랬었어요. 지금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우투좌타들이 양산이 되고 공격 이루수들이 이익수로 물러나기도 하고 좌타자 강타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글러브 형태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루수 글러브 이런 패턴들은 거의 사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뭐 유행은 돌고 도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사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패턴은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패턴을 잘 쓰시면 깊고 좀 더 바닥이 넓고 그런 패턴은 너무 쉬워지겠죠. 근데 이런 글러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직도. 그리고 실제로 선수들도 이런 패턴을 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대학 야구를 동대문 야구장에서 했을 텐데 그 당시 김영철이라고 SK에 있다가 기아에 있는 선수였어요. 그 친구가 신입생이었을 거예요. 야구장을 갔다가 게임 전에 야구장 밖에서 그 주차장에서 애들이 몸을 풀거든요. 글러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진짜로 까만색의 단색. 그렇죠. 기성품이었죠. 딱 꼈어요. 안 움직여요. 뭐지? 제가 다른 야구부 선배들한테 받았던 글러브만 해도 볼로카니 막 미즈노 거라든지 막 월드윈 막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들 쓰는 것도 그렇진 않았고 홍세환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BMC 거 제일 비싼 거 동그랗게 썼었는데 얘는 이런 거에 쫙 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볼집이라는 것도 없어요. 여기만 공이 살짝 약간 계란 한 4분의 1 반 자르고 그걸 더 반 자를 정도 그 정도 폭만 여기만 살짝 딱 들어가 있고 이렇게 딱 낑기는 거예요 이게. 끼고 나서 야 이걸 어떻게 공을 잡았더니 갑자기 오더니 선배님 글러브 끼시면 안 됩니다. 저 징크스 있어요. 누가 제 글러브 끼면 에라예요. 그 글러브 가지고 쇼 봤어요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야구 잘했어요 수비. 그러니까 프로 가서도 계속 수비로 대수비로 다녔겠지만 진짜 이렇게 썼어요 글러브 딱. 네. 받는 건 이렇게 받고 그냥 잡는 건 딱 이거예요. 그 당시에 예전에 지금 선출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40 무렵 된 선출이나 그 이상 되는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제가 올려서 딱 해서 이렇게 딱 낑겨 잡는 거. 그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엄지 검지 사이로 물어 잡는다라고 야구 설명을 하셨던 분들 일로 잡는다 공을 여기가 아니라 그게 대부분 이런 패턴인 거예요. 이 패턴을 갖다가 내려서 깊게 지금 나오는 글러브처럼 이렇게 만든다면 얘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튀어요. 그래서 웹 쪽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어서 낑가는 글러브라는 거. 즉 잡는다라는 개념이 이런 글러브로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글러브 사용하시는 분도 물론 노스킵 관절 만지는 건 똑같지만 만져도 얘는 아랫벽이 얕잖아요. 그래서 롤링으로 물어줘야 돼요. 낑가서 잡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글러브가 이렇게 안 움직여요. 돌덩이에요. 하지만 이걸로 공을 잡으려면 쉽게 설명해서 글러브를 엄지, 검지, 중지 정도 3개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는 거는 어차피 둥글게 말면 감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낑가지는 글러브예요. 그럼 잡으면 내가 물어주는 느낌으로 소리도 좋죠. 왜? 벌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소리에 대해서 밑에 대해서 소리 크게 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물면 다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핀이 강한 걸 와서 여기가 딱 문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여기 딱 여기로 네, 어려운 글러브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의 동일한 스타일이에요. 네, 똑같이 얕고 아랫벽이 얕아. 근데 얘는 꼈을 때 와이드 인지였잖아요. 그 차이 말고는 없어요. 근데 물어주는 건 동일한 거예요. 얘도. 특히나 와이드 인지인데 이걸 이렇게 꺾는다? 그럼 얘는 진짜로 감으면 다 튀어요. 하지만 이 분은 정말 잘 쓰셨어요. 이 특징에 맞춰서 그냥 딱 낑가서 딱 물어주는 거예요. 이런 글러브에 적응하신 분들이 되려 마타이가 있다라든가 물론 바닥이 조금 더 넓어지고 아랫벽이 좀 더 깊어져서 포켓이 좀 더 깊은 글러브도 잘 쓰실 수 있지만 만약 이런 분들은 610 패턴이라든가 제가 기본으로 말하는 마타가 있는 아니면 좀 깊은 롤링스 패턴 같은 경우는 적응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잘 담으시긴 하지만 본인이 딱 물었을 때 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수비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계속 써서 적응하면 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쓰시는 분은 나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이분 나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야구 되게 오래 하신 분이고 저 15년 전에 저한테 조일이 오더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옛날 야구인이라는 거 나이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옛날 야구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는데 가공 방식도 옛날 스타일로 가셔야 돼요. 이런 걸 사셔가지고 요즘 나오는 글러브처럼 내야 글러브처럼 한다 기를 들인다라든가 물에 담근다 아작나요. 얘네들은 끝나요. 이런 걸로 못 잡는다 이거를 각을 개선을 해서 뭐 더 깊게 만들어서 아니면 이걸 잘 되게 해서 쓰려고 하면 되려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물어주는 느낌의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낀 가지는 느낌의 글러브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갖고 있는 글러브의 패턴을 먼저 이해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너무 얕아. 야 실제 퍼포먼스 할 때 너무 얕아서 그래도 담는 게 좀 불안정해라고 하시면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서드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 강습 타고 하면 다 튕겨나가요. 핸들링이 특히 안 들어갈 경우에 요즘에 인조잔디에다가 막 알배 반발력 좋은 거 쓰면 타고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절충을 보시는 방법들에 이런 라인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약간 유격수에 가다 전에 말씀드렸던 미야모토 신야 가다라든가 아니면 미즈노에서 기쿠치 2형 같은 그런 스타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픽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잘 쓰신 분들은 걔네들 너무 껌이에요. 그럼 와 잘 잡힌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변 분들은 그러시겠죠. 야 너는 길도 안 든 글러브를 어떻게 이렇게 잡아? 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야 이건 볼집이 깊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글러브들을 제가 지금 당시에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기에는 비싼 트레이닝 글러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사실 뭐 미즈노 롤링스에서 제일 얕은 글러브라고 할 수 있는데 툴리츠키보다 훨씬 더 얕은 글러브예요. 이런 것들을 좀 적응해서 기회가 되셔서 써볼 일이 있으시면 그냥 이걸로 딱 낑가서 이렇게 물어준다. 그럼 나머지 잡을 때 그렇게 담는 거고. 요런 것도 경험해 보시면 특히 레슨장 가서 펑구 받아 보시면 예전에 내야 글러브라는 건 정말로 딱 낑가서 옮기는 그런 글러브구나. 그럴 때 얘를 오므리는 방식으로 잡으면 다 튀는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쓰는 방식이 좀 넓고 깊은 내야 글러브 심지어는 이런 인생 무상을 가더라도 똑같이 접목이 된다라는 거. 다만 그렇게 안 됐을 때도 얘는 약간 오므렸을 때도 잘 잡히긴 하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인생 무상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런 글러브 사셨다가 인생 무상 사시고 아니면 이런 거 비슷하게 막 이렇게 좀 얕은 거라든가 뭐 좀 약간 어려운 패턴을 쓰시다가 인생 무상 사시고 그래서 와 실장님 너무 잘 잡혀요. 네, 당연한 거예요. 도구를 바꿨으니까. 깊고 잘 담기는 걸 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이게 단지 글러브가 커져서 포켓이 깊어져서 잘 담겨서 좋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이제 고마운 거죠. 왜냐 이걸 꼈을 때 와 이렇게 편하구나라고 느끼신 분들은 이렇게 얕은 글러브로 고생하면서 어쨌든 이 제가 말씀드린 무는 게 적응되셨던 분들이 이런 걸 꼈을 때 너무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네.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탁탁탁 무는 재미. 참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그런 것 같아요. 한참 하드한 거에 꽂혀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무용 그래 이제 소프트하게 가자 갔다가 다시 또 부드러운 걸 써서 좀 편하다가 다시 또 점점 더 하다한 것 같다. 사람들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시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얕은 글러브를 막 낑가 쓰시던 분들이 이런 글러브 쓰면 너무 편하죠. 롤링스 막 이런 거 200번대 와 11.75 뭐 대충 돼도 막 당겨 막 수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도구를 바꿔서 그런 건데 하지만 본인이 하는 퍼포먼스에서는 뭔가 재미는 얘네들이 더 재밌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차이를 좀 느끼시면 야구가 더 재밌으실 거라는 거. 인생 짧잖아요.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저도 지금 올해 45. 산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기대 수명으로 봤을 때. 막 기대 수명 80살이라고 하지만 80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7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산 날이 45년인데 살 날이 25년밖에 안 남았지만 앞으로 제가 야구를 몇 년이나 더 할까요? 5년?
10년? 네, 목표는 10년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랑 캐치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제 나이 때 이제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30대 중반이시라면 제 나이까지 지금 야구를 한다. 앞으로 10년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1년에 몇 게임이나 하겠어요.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고 많이 경험해 보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거 낑낑 글러브 언제 써보겠어요. 이거 산 친구도 젊은 친구인데 어린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 글러브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쓸 친구 때문에. 아시죠? 낑가서 물어야 된다는 거. 이분은 이미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야구를 해오시는 분이고, 예. 그리고 충분히 이걸 우연치 않게 구해서 잘 쓰셨던 분이니까 또 그분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 그렇다면 이 두 글러브가 실전에서 잘 사용된다라는 건 본인들이 핸들링이 그만큼 핸들링과 롤링이 좋고 공을 물어주는 스킬이 좋기 때문에 잘 쓴 거지만 그렇게 이런 것처럼 편하지는 않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뭔가를 하나 버리면 뭔가를 하나 얻을 거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얕은 글러브들을 쓰시다가 선택을 했어요. 픽을. 물론 지금도 그런 글러브들이 나와요. 메이커들에서. 아니면 오더를 했을 때 그렇게 얕은 글러브를 오더를 했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 글러브가 좋기는 한데 좀 작아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포켓의 깊이가 얕다라는 걸 인지하시네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한 게 뭘까요? 인치를 늘려요. 자, 이런 밸런스에서 인치가 늘어난다고 더 잘 당길까요? 어차피 공 잡는 부분은 여기에요. 이 글러브를 5cm를 잘라버리든 10cm를 이어붙이든 잡는 부분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가 내가 수비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 공을 자꾸 내가 놓친다 그러면은 이제 오더를 내시면서 갑자기 인치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패턴이 먼저 보시고 포켓의 구조 넓다, 팜 사이즈가 넓다, 다음에 팜에서 웹까지의 깊이가 깊다 얕다, 또 한 가지가 뭐였죠? 볼집이 깊다 얕다, 뭐예요? 아랫벽 윗벽의 길이가 짧고 길다. 그런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하시면 잘못 인치업을 한다라든가 하셔가지고 좀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분은 또 인치 다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좋은데 좀 너무 커 라는 느낌, 안에서 공이 도는 느낌. 그래서 인치를 줄이는데 전혀 별 상관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더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실수하시는 거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떨어지면 이런 글러브에서 점점 이제 가겠죠. 좀 편한 글러브로.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의 흐름은 바꿀 수 없어. 프로야구 선수도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글러브 사이즈가 커져요. 좀 더 깊은 걸 선택하게 되고, 당연히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얕은 것들 계열들 많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대신에 얕은 것들을 사놓고선 이렇게 인생 무상을 만든 글러브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외야 글러브처럼 아니면 투수 글러브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패턴 주인분 두 분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얕은 글러브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요거 한번 해보세요. 기회 나오면 약지 새끼 빼시고 이렇게 엄지랑 검지 중지만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잡아보시는 느낌. 잘 잡히네. 이렇게 끼시고 딱 물어주는 느낌. 이 느낌이구나 라고 느껴보시면 얕은 글러브에 대한 이 재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절대로 이거 이렇게 때린다고 얕은 글러브가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전에 200번 대와 MP5 비교했던 영상에서 올려놨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깊다 얕다 넓다 이런 개념들, 글러브의 개념들. 아시겠죠? 자, 이 글러브 주인 두 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현존하는 글러브들 중에서 제일 얕고 하드한 글러브 두 개를 제가 사용법과 리뷰해 드렸습니다. 글러브 정말 알다가도 모르고 보면 볼수록 어렵고 재밌어요. 하지만 기본은 같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편 예고는 저는 손님 카페에서도 질문하셔가지고 그레고리우스 모델 한번 그거 미즈노 건데 그거 한번 제가 정리해서 잘 쓰신 분이 주변에 있으셔가지고 리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넘버 세븐 이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